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만큼 참담한 피해를 남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도 올 들어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산불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서 건너온 폐기물 8천여 톤이 군산항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오는 6월부터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전북에서도 노후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군이 단속 업무를 맡게 됐는데 당장 인력 확보 등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올 들어 지난해보다 갑절이나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봄바람도 잦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습니다. 불길을 잡았나 싶더니 이내 다른 쪽에서 다시 솟구칩니다. 지난 3일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임야 3헥타르가 탔습니다. 지난달 29일 김제에서는 밭에서 잡초를 태우던 70대 농민이 불이 번지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난 산불과 들불은 모두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가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났습니다. 불이 났는가 안 났는가를 정작 소각하는 그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불티 같은 경우는 바람에 불면 최소 10m, 30m, 산불 같은 경우는 50m까지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산과 들이 메말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전북 내륙 지역에는 최소 습도가 20% 이하까지 내려가는 등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특히 이번 주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주말까지 산행에 나서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전라북도는 어젯밤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태풍급의 강풍을 타고 번진 강원도 산불. 산불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전라북도는 어젯밤 소방차와 소방 인력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물탱크차와 펌프차의 16%인 22대와 소방 인력 44명을 긴급히 파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와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감시원 800명과 산불 진화대 700명을 취약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 임차헬기 3대와 감시 초소와 감시탑 등 산불 감시 시설 261곳을 활용해 입체적인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군인이나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특히나 주목하는 것은 일단은 급수 지원이죠. 전라북도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현재 경계 단계인 산불 경보 수준을 즉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즉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에서는 216건의 산불이 발생해 121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제주도에서 건너온 폐기물 8,300톤이 군산항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고 인정한 제주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오는 6월부터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항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지난 2017년에 제주도에서 건너온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창고 안에 빼곡히 차 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하려다 막히자 이곳에 방치해온 것입니다.
모두 8,300톤에 이릅니다. 제주도에서 군산항으로 옮겨온 폐기물들이 3년 만에 치워질 전망입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26일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주시는 폐기물을 방치한 처리 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린 뒤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직접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돼요. 저희 도의적 책임으로 지어갖고 우리 도시장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우선 치우는 걸로 할 거예요. 행정 절차상이나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제주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산 폐기물이 군산 주민 몰래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리 절차를 밟게 됐지만 제주시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군산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는 7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전북에서도 노후차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 단속 업무를 맡기기로 했는데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있어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위반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14만 1,700여 대, 전체 등록 차량의 15%에 이릅니다. 일단 홍보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홍보를 좀 하고 그 후에 9월 정도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서울처럼 단속 CCTV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군이 운영하는 CCTV에 노후차 판별 장치를 추가해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은 없어 시군이 단속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군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저희는 최소한 도에서 결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군마다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따른 혼선도 우려됩니다. 완주에서 단속되고 그다음에 진안에서 단속되고 계속 단속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전라북도는 조만간 14개 시군과 회의를 갖고 단속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5급 승진 후보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전북으로선 급한 불은 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자체 교육의 길을 열어놓은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급으로 승진한 모든 지방 공무원들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전체 교육생의 16%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이곳에 공무원을 보내지 않고 자체 교육을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100여 곳과 인근에서 음식점 등으로 힘겹게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행안부가 일단 경기도의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급한 불은 꺼진 셈이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면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외조항 삭제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도 강력히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서 행안부에 좀 압력을 좀 가해서 완주군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인근에 지방의원 교육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유치에 있어서 강사 풀 확보 등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서 완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결정으로 전북 혁신도시 패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대학가 원룸 주인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피해 대학생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협회와 법률 지원을 논의하고 요금 체납으로 전기와 수도 등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강모 씨 소유 원룸 15곳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대학생 등 세입자 120여 명이 보증금 60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행위가 불거진 전주 모 사립학교 관계자 11명을 도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사학 설립자와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 교장, 교감 등 관련자 11명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추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법인 해산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현대가 내일부터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감독이 바뀐 뒤 시즌 초반 부진하다는 우려를 잠재우고 닭공으로 두 경기를 모두 잡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2일 경남전에서 3대 0으로 앞서다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3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승 2무 1패로 시즌 초반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는 전북이 내일 홈에서 인천과 맞붙습니다. 전북은 최전방에 김신욱을 내세우고 인천 출신인 문선민이 한승규, 로페즈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홈 경기를 이긴 뒤 여세를 몰아 오는 9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라와 레즈와 원정 경기도 닭공으로 잡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공격력만큼은 지금 현재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살아난 공격력이 이번 인천전에서도 주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전주 KCC는 1차전에서 울산 모비스에 10점 차로 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주 KCC는 울산에서 모비스와 2차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오는 일요일 홈에서 3차전이 열리는데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1회 전국 사이클 산악 자전거 대회가 오는 일요일 부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한 뒤 우슬제와 변산 대명 리조트를 거쳐 90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보궐선거 이후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당과 함께 다시 교섭단체를 꾸리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며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와 상당수 의원들은 개혁 입법과 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독자 노선으로 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남호 전 총장에 대한 미확인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박우군 부장판사는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직업, 수사기관 출석 상황 등을 살펴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교수는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경찰이 당시 후보였던 이 전 총장을 내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탄 전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전주시 서완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기 위해 탑승한 전세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버스 운전사 등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전세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순창 남원 정읍 임실 무주 등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흐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맑겠고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